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청와대 청원 이거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작부터 끝까지 아주 지저분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관련해서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답했는데요. 이거 선거법 위반이 될 요지가 많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을 공격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 음모를 가지고 청원을 시작했다. 또 여기에 매크로가 동원됐다.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니 청와대 청원을 하는 것도 좋고 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어떤 매크로를 이용해서 조작이 들어간 것 같거든요. 다 좋습니다. 그것도. 근데 답변을 야당을 아주 그냥 깎아내리는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민주당 청원도 33만 돌파했고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 청원은 180만 돌파했는데 숫자를 얘기하면서 말이죠. 국민의 몫이다. 자유한국당 해산해야 된다. 뭐 이런 선동을 한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예, 먼저 이제 국민 청원제도 청와대에 이제 뭐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새롭게 도입한 제도잖아요. 예. 그런데 이 도입한 제도가 도입 의도가 어쨌든지 간에 현재 운영되는 그 쭉 지금까지 지나온 걸 보면 뭔가 모르게 이게 대중적인 이게 일종의 포퓰리즘적인 요소로 정부를 운영하는데 예.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렇게 청와대 옛날 뭐 수백 년 전에 언로가 제대로 열려지지 않고 이 왕의 잘못된 정치를 좀 개선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온라인 매체만 해도 어디고 그다음 일반 오프라인만 해도 대한민국 같이 넘쳐나가는 이 언론이 많은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예. 예, 그런 것처럼 대한민국의 언론 표현의 자유, 모든 자유가 정말 이 어느 전 세계 서방 민주국가에 못지않게 많은데 이게 청원제도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이 보수와 진보의 이념 대결로 몰고 가는 그런 경향성을 예. 배제할 수 없는데 이번에 그 단적인 예가 바로 한국당 청원 또 민주당 해산 청원 이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금방 내가 지적한 대로 여러 가지 이제 한국당의 청원 취지 그리고 이 청원 될 때 스포츠카가 네. 속도 마치 올리듯이 속도 경쟁하듯이 이렇게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속도로 늘어났잖아요. 청원 네. 그 증가 속도가 네. 이런 것만 봐도 이게 석연치 않다 많은 의혹을 제기해왔는데 이게 청원 제도가 이게 20만만 넘어가면 청와대가 공식 답변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답변하려면 일찍이 20만 넘었을 때 바로 답변하든가 해야지 한 달이나 되도록 183만 무슨 기록 경신하는 걸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지켜보는 것도 아니고 예. 183만 차라리 그럴 바에는 200만까지 기다리지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천만 기다리죠. 예. 그래갖고 겨우 한다는 게 국민의 몫이다.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몫은 이제 평가받는다. 이렇게 나오니까 당연히 정상적으로 딱 보면 이게 국민의 심판을 받으라는 얘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정당의 심판은요 법으로만 받게 돼 있어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정치로 받는 것은 이런 정무수석이 얘기 안 해도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합니다. 그렇죠. 국민들이 알아서 다 판단하는데 여러 사정을 다 보고 판단하는 건데 이렇게 지금 불과 이제 1년도 안 넘었잖아요. 안 남은 상태에서 정부수석이 콕 집어서 이 한국당 이거는 해산하는 청원은 국민들이 내년 선거 때 판단해달라. 이 얘기는 선거에 직접 개입하는 거예요.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그런 얘기도 괜찮아요. 국회의원들은 본래 정치가 주업이잖아요. 예, 예. 근데 정무수석이란 자리는 이거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예, 예. 공무원의 가장 중요한 의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거에서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어요. 예. 이거는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지금 당장 그러니까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건 있을 수 없는 거라고 딱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무수석 역할이 저도 현지에 있을 때 정무수석이 뭐 하는가 옆에서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같이 네. 대화도 많이 나눠봤는데 네, 네. 지금 현재 전국의 가장 특징은 뭡니까? 여야 간의 대화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국회가 안 열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국회가 안 열리는 원인은 여당이 제공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여당이 불을 질렀으면 여당이 불을 끄려면 야당을 달래고 야당을 포용하고 야당을 국회로까지 말하자면 그 등원을 해서 정상적인 국회에서 의정을 논의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물밑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 물밑 대화는 국회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하지만 정무수석이 눈에 보이지 않는 키 롤을 하는 게 정무수석의 생명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무수석이 나서갖고 한국당 청원 지금 183만 됐는데 내년 선거에서 심판하라 국민이. 이거 한국당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문제가 심각한데 그러면 183만은 그냥
국민들의 선택이었냐 아니면 조작이었냐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인터넷 영상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지하철에서 매크로를 계속 돌리면서 한 사람이 뭐 계속 추천을 넣더라고요. 예. 그런 영상을 봤을 때 이건 분명히 조작이다. 183만이 말이죠. 쉽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엄청난 올라가는 거죠. 속도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스포츠카 막 달리는 것처럼 쭉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거 봐서도 의심스럽고 말이죠. 이거는 당연히 조작과 개입이 됐다. 근데 그 조작과 개입을 가지고 자유한국당은 국민이 선택해야 된다. 참 어이가 없네요. 자, 지지율과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도 많이 올라갔고 민주당은 떨어지는 추세인데 지금 아마 이걸 기획하고 내년에 심판을 해달라. 라는 답변을 미리 만들어 놓고 이렇게 청원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스러운 의혹까지 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자유한국당 해산, 거기에 또 맞붙어갖고 민주당 해산, 이것이 청원이 시작될 때 초부터 과연 여기에 불순 세력들이 개입한 거 없느냐, 아니면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나오는 그 현상이 아니냐, 많은 의혹들이 언론에서 제기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청와대 정무수석이 직접 나와가지고 청와대 공식 입장을 내놓은 거 아니겠어요? 예. 공식 입장을 내놨기 때문에 이제는 과연 이 기술적으로 이제 IT 기술 우리가 발전돼 있으니까 얼마든지 추적이 가능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과연 어떻게 해서 이게 183만이 갔는지 이게 기계적인 특성으로 이게 가능한 건지 아니면은 어떤 한 사람이 또 아니면 어떤 조직이 개입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청원 숫자를 늘린 건지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도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지금은 그런 문제제기가 좀 약해졌지만은 이 한국당 청원이 아니 날 새고 나면 몇십만씩 올라가니까 언론에서 그렇죠. 굉장히 집중적으로 다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제는 이 청원 제도가 과연 어느 정도로 순기능을 해왔는지 또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역기능이 뭐가 나타났는지 이 청원제도의 존립 의미에 관해서 냉정하게 정치권에서 특히 이 청원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청와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와대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정말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얼마만큼 기여를 하고 있는지 이 청원제도가 없어가지고 지금 여론조사 기관도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매주에 여론조사기관에서 여론을 다 발표해요. 중요한 이슈 때마다. 네. 그러면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가 객관성을 띄었냐 안 띄었냐 떠나서 이 민심의 흐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들이 온라인, 오프라인의 언론 매체, 그다음에 여론조사 기관 많은 채널이 있는데 굳이 청원제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국민을 양분하는 남녀 갈등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이념 갈등이 지금 우리 국내에서 지금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잖아요. 이럴 때 이 청원제도가 저는 불을 지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특히 이번 그 한국당 청원 문제 가지고 논란이 많은 상태에서 정무 수석이 말하자면 유권적인 입장을 내놓은 거 아니겠어요? 예. 청와대 입장이니까. 예. 더군다나 대통령이 안 계신 상황에서. 예. 차라리 대통령이 있을 때 당당하게 그럼 대통령이 얘기하든가. 그러니까, 예. 대통령이 딱 해외 떠났으면 그렇잖아요. 대통령 해외에서 순방에서 잘 되도록 집안이 시끄러운데 밖에 나가서 가장이 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집안에서 자식들 막 싸우고 분란 일으키면 가장이 밖에 나가서 사업을 한들 또 공무원으로 일을 한들 회사에서 일을 한들 정신이 집중되겠냐고요. 예.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발언을 하는 것이 과연 대통령을 모시는 정무 수석의 입장에서도 이게 말이 맞냐. 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전에 대통령이 해외 나갔는데 청와대 실장이 저 DMZ, GP 시찰을 갖고 얼마나 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때도.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가 있을 때, 김종석이가. 예. 대통령이 해외 나가 있는다는 이런 특수한 환경 아니에요. 그러면 청와대 수석들은 청와대 안에서 불철주야 야전 침대 갖다 놓고 대통령이 없는 동안에 이 정부를 어떻게 하면 대통령이 갔다 와서 가기 전에도 대통령이 걱정했잖아요. 국회 정상의 문제. 예. 그럼 이 정상의 원인이 정상 안 되는 원인이 뭐가 있는가? 이런 거를 야당 원내대표, 야당 대표 아니면 야당의 중진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밤새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물색 틈는 노력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딱 들어왔을 때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야당하고 이게 정상화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러면 대통령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그럼 국민들 좋아하고 이런 거를 연구해야지. 청원 내년에 선거에서 심판 받아야 돼. 이건 아니되 옵니다. 예, 진짜 아주 정부 수행 역할이 불쾌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예, 불쾌해요. 예. 예. 아니 33만 그 다음에 자기는 180만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국민의 선택 그러면 180만이 된 사람들이 그런 힘이 더 많다. 이렇게 좀 정치적으로 이용한 이 청와대 청원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아예 그냥 깔끔하게 이거는 해산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국민 선택. 이 민주당과 청와대
정말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저 자유한국당에서도 원내 대책회에서도 이번 그 청와대 그 정부 수석의 발언에 부적절성에 관해서 네. 대통령이 이게 파당 싸움을 일으키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원내 대책회에서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거를 꼭 수량의 개념으로만 볼 게 아니라 그럼 여당은 이제 전국 주도할 수 있는, 전국을 운영하는 책임을 여당이 가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이 거버닝 파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이 주도 정당이라는 이런 말인데, 그러면 여당한테 33만은 180만에서 작으니까,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도 해석을 똑같이 해줘야 되죠. 예를 들어서 고개 숙여, 죄송합니다. 정부 수석으로서. 여당이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까? 말이라도 겸손하게 한번 하면 국민들이 그래도 좀 있는데 여당에서도 별 얘기도 안 하고 야당 내년에 심판해야 돼. 나는 내년에 야당 한국당 심판해달라. 이 심판 내년에 가서 만약에 반대로 해선 나오면 강기정 정부성은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그러니까요. 작년에 마치 작년 가을에 내년 봄 되면 소득 주도 성장의 효과가 나타날 거야. 기다려봐 하고 떠난 사람들 지금도 요지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 데려다가 좀 한번 인터뷰 좀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요. 소득 주도 성장 내년 봄에 나타났는데 올 봄에 더 1, 4분기에 어려졌어요. 마이너스 0.4 예. 십몇 년 만에 최악의 지표가 나왔잖아요. 이런 거는 다 데이터로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공무원 해봤지만 공무원들은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특히 청와대에 있는 고위 공직자들, 청와대 수석들, 비서관들 이런 분들은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다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5년이라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진실되게 국민들한테 잘못한 거 인정하고 용서를 빌고 그 잘못을 원인을 바로잡는, 예를 들어 소득주도 성장 잘못됐다. 바로 정책을 바꾸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안보 정책 잘못됐다고 비판이 많잖아요. 김정은 대 속는 거 아니냐? 그러면 대북 협상 전략을 바꿔야죠. 그렇죠. 예, 이렇게 정책의 기조, 원인을 고치면서 국민한테 다가서면 대통령 지지율 올라가고 총선에 가만히 있어도 지지표 행사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말만 가지고 야당을 비판하고 국정의 정상적인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그 발표를 하게 되면 지금 국민 수준이 엄청 높아요. 그렇습니다. 국민한테 평가 못 받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유, 오늘도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정말 국민이 심판해주죠, 뭐. 예, 내년 총선에서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국민들이 민주당 심판하면 됩니다. 180만은 가짜 뻥이죠. 예, 그리고 33만은 진짜 애국 시민들입니다. 이분들이 10배 이상, 100배 이상 불려서 말이죠. 내년에 선거를 통해서 민주당을 해산시키면 됩니다. 그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동그랗게 올라가는 신의 한 수 구독 버튼 꼭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댓글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